저는 공부 방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표가 전 과목 만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수능날 그 떨리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최상위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시 쪽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제가 생각하는 방향, 얻어 가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전체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이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왜 진학사랑 메가스터디랑 결과가 다르냐? 결과가 다를 때는 어떤 거를 더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각자의 사이트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측한 결과기 때문에 이거는 진학사죠, 이거는 메가죠, 이렇게 쉽게 그 누구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어떤 데는 진학사는 3칸 불합격 뜨는데 메가스터디는 왜 안정권 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결과가 다른 이유, 왜 다르게 얘기하는지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한 번쯤은 다 메가스터디든 진학사든 아니면 뭐 고속성장이든 텔레그노시스든 뭐든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알 거예요. 생각보다 정시는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은 학과들이 많다는 거 우리 겪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국민대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 정시 인원 모집 3명이거든요. 전북대 교육학과 여기 4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을 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6칸이 떴어, 진학사에서. 근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났는데 나보다 정말로 성적 조금이라도 좋은 친구가 한 2-3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내가 불합격권으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메가스터디는 만약에 그거를 반영을 안 해. 작년 입결만 갖고 반영을 해. 이렇다면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으면 조그만한 변수들도 다 너무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을 때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또 올해 정말로 좀 특수한 경우죠. 인서울의 거의 모든 학교가, 그리고 지방 국립대도 자유전공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모집 단위가 큽니다. 이렇게 어떤 학과가 새로 생기면 거기는 예측값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합격 컷이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학사도 조금 더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각 사이트에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신설학과 같은 경우도 각 사이트마다 알려주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신설학과 그리고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은 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제가 그 오늘 내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올해 원서를 쓸 때는 직전 3년치, 최소 2년치, 이거는 좀 값들을 보고 내가 쓰는 그 학과는 작년에는 입결이 어땠는지, 재작년에는 입결이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시가 이제는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정말로 심리 싸움이 커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분위 기준으로 입결 컷이 80.0%였어. 여기서 100분위가 끊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전년도 거를 보니까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한 82%였어. 그러면 올해는 예측값이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이게 핑퐁이 되는구나,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올해는 작년 입결컷보다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 100분위에 걸쳐 있다면 이런 과들은 말고 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학과들을 찾아서 써보는 게 좋겠다. 작년에 입결컷이 오히려 좀 높아서 쫄리지만 지금 나만 쫄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학과에는 좀 더 못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진학사나 메가스터디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이 학과는 지금 핑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높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는 사이트는 입결컷을 높게 잡을 거고, 아니야, 작년 입결컷으로 봤을 때 여기 낮았잖아, 올해도 낮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그 사이트에서는 좀 낮게 예측을 할 테니까, 이런 차이로도 또 사이트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때 좀 인기 학과들 말고 사학과나 철학과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인기가 이렇게 막 있지 않은 학과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인문학과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80%에서 100분위가 형성이 되었어. 그런데 작년에 사학과 입결 컷을 보니까 작년 컷이 82%야. 그 작년 컷도 보니까 한 82.8%예요.
다른 인문은 다 80%인데 그러면 어떤 사이트들은 여기가 그 대학 인문학과 치고 너무 높아. 올해는 이게 꺾일 거야. 그러니까 한 80% 100분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아니야, 여기는 지금 2년이나 똑같이 입결이 높았는데 올해도 높을 것 같아 하고 높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이트마다 좀 결과값이 다르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전까지도 계속 정시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수시 마감이 거의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직 수시 합격이 안 난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정시로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요. 본격적으로 정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학사에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갑자기 진학사에 모의 지원 인원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진학사에서 합격권 7칸, 6칸 나왔어.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눈 뜨니까, 내일 모레 눈 뜨면 칸수가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원이 진학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시즌이 됐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학교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게 막 임박해서 12월 30일, 31일 이럴 때 그 현상이 나타나면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오히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여기는 내가 진짜 안정 중에서도 안정이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가 지금 합격권이 만약에 밀려나고 있다면 대안으로 여기를 한번 계속 여기도 추이를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좀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두셔야 나중에 밀리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소신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이제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만 공부하면 돼요. 일주일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 대학 어디가에서 대학 어디가 같은 그런 사이트는 2018년 자료부터 입시 결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 조금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나한테 맞는 학과, 내가 정말 써볼 만한 학과 찾으실 수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 진짜 이번 수능에서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맞으려고 얼마나 오래 고생을 했어요. 그것보다 지금 일주일 바짝 고생하면 정말로 대학도 한 단계 더 높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일주일만 더 고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먼저 00님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공부를 그때보다 이거 보내실 때보다는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저한테 보내실 때 이렇게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 학과들이 그 천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보내주신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 상명대 천안캠이랑 서울여대는 점수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보내주셔서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치표에서 점수를 볼 때 어느 거 하나가 갑자기 점수가 낮아요. 많이 낮아.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실기 전형이 따로 있는 학과인가? 그리고 이 학교가 지방에 캠퍼스가 있나? 이거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 성적을 보고 1차적으로 생각나서 찾아본 학교가 대진대였어요. 대진대가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산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대진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영어에 60%를 주고, 그럼 나머지가 남잖아요.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1개,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으로 잘 나온 거에 40%를 줍니다. 무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나를 좀 독보적으로 잘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학교기는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정도로 백분위가 나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중국학 전공 같은 경우 작년에 전체 입결에서 중국학 전공이 되게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다 보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는 이 중국학이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그 예상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럴 것 같아. 경쟁률이 마지막에 봤더니 한 2대1, 3대1 뭐 이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끊겨. 그러면 저라면 오히려 중국학에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대로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80이었다가 작년에 72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작년에
제일 낮았어, 사회복지학이. 그러면 사회복지학 낮네, 나도 써볼 수 있겠네 하고 오히려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오히려 이런 학과는 조금 피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점수가 조금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식으로 좀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려본 학과는 이 정도였습니다. 경기권이니까, 수도권이니까 의지대 강남계열로 갔을 때 가능한 학과가 이 정도로 좀 있습니다. 강남대가 살짝 상향 지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의지대 강남대 중에서 한 군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상명대 천안캠이 그 말씀 주신 그 학과가 천안에 있는 걸 알고 말씀을 주셨다면, 천안까지 갈 의향이 있으시다면 남서울대나 아니면 백석대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안정으로 하나 잡고 위에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 같이 말씀을 주셨던 요 서울여대 원예생명조명 같은 경우는 가탐 선택자의 10% 가산을 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탐 선택자는 여기는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인서울에서 이렇게 가산을 주는 학과는 그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하실 때는 그 대학에서 어떤 곳에 가산을 주고 있진 않은지 거기까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서울여대는 4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고 3과목만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학이 점수가 안 좋으니까 나한테 여기 맞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 서울여대도 인서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다면 오히려 나머지 그 3과목은 점수가 조금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특정 과목만 반영을 하면 오히려 거기는 백분위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나참치님 한번 볼게요. 영어 성적이 제일 좋게 나왔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게 세종대 경상, 여기를 지금 제일 희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여기도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같이 좀 보내주셨는데, 보면 에리카 산업공학은 지금 최초 합격으로 떠요. 진학사에서는 한 90% 합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경영도 최초 합격, 여기는 진학사에서는 합격 확률을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죠. 96%,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경상은 사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진학사에서는 여기가 3칸 떠요. 불합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메가에서 돌려봤더니 여기는 합격한다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적정 최초 합격으로 나온다. 이래서 내가 지금 메가를 믿어야 돼, 진학사를 믿어야 돼,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종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추가로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먼저 세종대를 먼저 좀 봅시다. 세종대는 올해 전체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은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신설학과들이 있습니다. 지능정보융합학과, 컨텐츠 소프트웨어학과, 여기들이 각각 50명, 32명 신설이 됐고, 세종대는 자유전공학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시 인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진 않고, 만약에 수시에서 그 사람을 다 못 뽑으면 그만큼 정시를 2월에서 그만큼만 선발하겠다. 그래서 보통 선발되는 인원은 굉장히 자유전공이지만 적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은 미적을 받네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인문 쪽으로 보는 게, 다른 가산점을 받는 자연계열보다는 인문이 이 학생한테 좀 그래도 유리한 백분위가 아닌가 싶어서 인문을 선택을 했고, 그랬을 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2가지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것도 계속 오늘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세종대가 2023학년도 모집에서는 이 경상호텔 관광 계열에 각 학과별로 각각 다 뽑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경상호텔 관광 계열이라고 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학과가 있던 게 하나의 학부로 합쳐지게 되면 합격 컷이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학과를 또 찾아보면은 또 유리하겠죠. 그래서 세종대를 봤을 때 좀 상향이기는 합니다. 인문사회도 그렇고 경상호텔도 그렇고, 이게 이 백분위가 지금 최종 백분위가 아니고 평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향으로 써볼 수는 있겠지만 상향이기는 하죠. 그리고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수능이 조금 쉬웠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서울권은 학생들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이 쉬우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합이 예년에 비해서 잘 안 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학교가 아니라 나는 전공이 더 중요해, 상경계열을 원해 라고 하면 좀 한 단계 내려서 광운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내가 가천대랑 에리카랑 추이를 계속 보면서 여전히 내가 시간이 지나도 여기가 계속 안정권이네 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안정으로 하나 잡고 나머지 3개 정도, 세종대나 광운대나 성신여대나 여학생이라면 이렇게 3군데 정도에서 조합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소한님 한번 볼게요.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연고대를 원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보면은 1등급 컷에 지금 다 걸쳐있는 1등급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학생은 6월, 9월에는 거의 만점 나왔을 거예요. 9월에는 특히나 거의 하나도 틀린 과목이 없을 정도로 잘 봤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날 이 점수가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는 연대, 고대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쓸 거고, 여기가 근데 연고대가 둘 다 가군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고 나다구는 사실 안 쓰고 싶어서 가군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연고대에서 떨어지면 나 재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고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연대가 특히 문과로 가면은 입결컷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이 2등급이 떴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래도 인문대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백분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대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대 백분위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도 학과가 다 합격 권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볼 만은 해요. 근데 정말로 여기서는 이제 눈치 게임이잖아요. 여기서 그 한 장을 어디로 쓸 거냐의 싸움인데, 저라면 이 노란색 색칠한 거에서 조금 찾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문학과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입결컷이 높아졌어요.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문학과도 생각을 해봤고, 수학교육과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입결컷이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학생들이 올해 조금 기피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셨을 테니까 학생도 계속 보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3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대를 쓰겠다 하면 신학과가 연대 전체로 봤을 때 좀 꾸준히 계속 낮게 형성이 되는 학과는 맞습니다. 연대에서 제일 낮은 학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대를 쓰겠다 라고 하면 신학과가 제일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고대를 쓰겠다 라고 하면 여기 중에서 사실 뭘 써도 운도 정확하게 작용을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각 학과들별로 추이를 좀 잘 보다가 고대를 쓰게 되면 이 중에서 하나를 쓰게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은 이거는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학생이 지금 성적이 수학이 100분이 90에 2등급이기 때문에 보통의 해라면 연고대 딱 봐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 지금 최대 이슈가 있잖아요. 의대 정원 이슈.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변수기 때문에 혹시나 이과로 돌려서 자연계열로 연대를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얼마나 말이 되는지를 한번 타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가셔서 학교 선생님이 정말로 많은 학생을 몇 년간 입시를 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을 정말로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이분은 어차피 내가 재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유료라도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올해 의대 정원이 이만큼이나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나 나한테까지 연고대에 자연계열 기회가 오지 않을지를 한 번쯤은 좀 타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아무리 의대 정원이 돼도 연대, 고대는 자연계열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연고대를 진짜 많이 꿈꿨어도 학교를 좀 낮춰서 나다군도 지원을 해서 걸쳐 놓으셨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만약에 재수를 하신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학생이 원하는 건, 우리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누구나 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수능 하루의 그날의 변수 때문에 1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게 사실 좀 불안하니까 학교를 하나 정도는 좀 붙어놓은 상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워낙 또 상위권이 수능날 100점을 만든다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 거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후추후추님 거 한번 볼게요. 후추후추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미적 보셨고 그 다음에 과탐 2과목 다 보신 분이에요. 성대, 경희대, 홍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진학사에서 돌려봤을 땐 홍대는 최초 합격권이 떴는데 지금 경희대가 학과마다 조금 예측하는 게 달라서 제가 경희대를 위주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경희대는 주요 변동사항은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이 정도예요. 융합바이오 신소재공학과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과가 합쳐져서 학부로 통합이 됐으면 이 학과는 올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학과랑 간호학과 이 두 개 학과가 원래는 인문하고 자연에서 각각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학과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문에서 11명, 자연에서 14명 모집을 했다면 올해 이 25명이 다 자연에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가 경희대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학생이 말씀 주신 그 신소재공학과, 반도체공학과, 기계공학과가 다 이 경희대 공과라인 중에서도 입결컷이 높은 학교예요. 그 전년도를 봐도 입결컷 높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높아져 있으면 올해도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희대를 원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 세 학과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축학과나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융합바이오 신소재공학과나 이렇게 정도 중에 조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 두 학과도 지금 2년 연속 계속 입결컷이 낮은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학과가 입결 자체가 인기가 많은 학과여서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주신 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게 여기까지도 영향이 있겠냐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의대 정원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뉴스 떴죠.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250명인가요? 그 수시 등록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의대가 수시에서 이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대 붙어도 안 가요. 의대 붙으면 의대 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시에서도 의대 정원은 330명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거를 지금 각 전문가마다 다 다르게 얘기는 합니다만 한 120명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최대한 400~500명은 의대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거를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섣불리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시립대 라인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소소한 님도 혹시 이과로 갔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타진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시립대 라인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이거는 계속 뉴스 보면서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희대랑 이제 시립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시립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적을 받고 과탐 2과목을 받고 수학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00분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과탐도 지금 잘 봤어요. 올해 사실 과탐이 어려웠거든요. 탐구 과목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을 잘 본 학생은 올해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탐구도 잘 봤기 때문에 탐구 비율이 높은 이렇게 자연 1, 자연 2에 해당하는 학과를 한번 쳐다보는 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이 자연 1, 자연 2에 해당하는 것 중에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점수가 상승한 것 아니면 원래 좀 100분위가 낮게 형성되는 것만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관심이 간다 라는 거는 몇 개 조금 담아두고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진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을 최대한 좀 안 보는 학교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걸 수학을 조금 염두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떨까요? 한다고 거기를 막상 들어가 보면 택도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제가 하향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백분위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학부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님 같은 경우는 서경대, 가톨릭대 여기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서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초합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지금 4칸이기는 한데 그래도 불합격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톨릭대랑 서경대가 조금 학교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 라인에서 조금 더 없을까? 조금 더 찾아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가능한 이 수학을 좀 어떻게 안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서울 마지노선 학과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성공회대가 있더라고요. 이 성공회대는 일단 전체 모집 요강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대는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수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국어만 선택할 수 있어요. 또 국어를 2등급으로 잘 봤기 때문에 국어만 선택을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탐구도 한 과목만 선택이 돼요. 그럴 때 제가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했을 때는 436.29점이 나왔어요. 이게 그 진학사에서 진짜 제대로 돌리면 조금의 오차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돌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환산점은 우리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고려한다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프트웨어랑 미래융합학부는 만약에 국어 수학 중에 수학을 선택할 경우에는 가산이 붙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2개 학과에서는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개 학과에서 추이를 보시고 만약에 성공회대를 지원을 하신다면 찾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대한 좀 수학 반영 비율이,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데를 좀 찾아봤더니 인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자유전공으로 인문자연 각각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이 디자인 학부가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탐구는 우리가 잘 봤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는 어떨까 해서 제가 돌려보지는 못했고 가져와 봤으니까 혹시나 되는지 한번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고님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영어가 3등급이고 나머지가 탐구 3등급, 나머지가 4등급이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이렇게였어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로 전자물리, 컴공 이렇게 돌려봤고, 그리고 강남대 전자반도체도 그 하향으로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번 봤더니 써볼만 합니다. 특히나 컴공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입결은 낮으니까 충분히 좀 해볼만 한데, 여기가 좀 해마다 합격 컷이 많이 달라요. 보통은 학교들에서 이 보정을 조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수능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해, 작년처럼 수능이 어려웠던 해, 여기에 따라서 점수 보정을 좀 해주는데, 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그냥 난이도 상관없이 합격 컷을 올려줘서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워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쳐다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라인은 안정으로 을지대, 강남대, 대진대 여기도 조금 더 찾아봐서 여기를 하향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다른 대학교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국립대도 이 점수면은 써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상향이기는 하지만 여대도 한번 찾아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의 캠퍼스,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 캠퍼스처럼 그 서울에 있는 학교의 지방 캠퍼스도 충분히 써볼 만한 하니까 같이 조금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면 염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점수가 상향이기는 한데 이 정도로 지금 충남대 조금 낮은 학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미적의 과탐이니까 찾아보게 된다면 자연계열로 찾아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연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100분이 지금 70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는 되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죠. 나는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어쨌든 연대니까 분캠도 괜찮아. 아니면 지방 국립대 그 지방의 최고니까 나 거기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이니까 같이 조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님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미 대학 재학 중이세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편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정권보다는 공격적으로 무엇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고, 특히나 이 충북대를 됐으면 좋겠다, 가능성이 없겠냐를 살펴봐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아주 상향인 건 알지만 외대 글로벌 캠퍼스도 최대한 조금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거의 뭐 충북대, 충남대 모든 학과를 다 돌려보신 것 같아요. 다 보내주셨는데, 보면은 충북대 축사는 지금 3칸 뜨고 있죠. 그리고 중어, 중문, 그다음에 러시아 언어 여기도 지금 다 2칸, 3칸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를 좀 살펴보면 충북대도 올해 자유전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명이었던 자유전공이 올해 각각 인문사회랑 자연과학으로 나뉘어서 13명, 39명 이렇게 뽑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신설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전자정보 자율전공학부, 그 다음에 공학자율전공학부가 각각 14명씩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탐의 가산점이 올해 없어져요. 이 친구가 과탐을 봤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 대신에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충북대는 자연도 그 1, 2, 3으로 나눠서 각각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1에 해당하는 학과는 미적 기하를 본 학생만 뽑습니다. 그리고 과탐 2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탐을 보는 학생은 여기에는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자연 2도 과탐을 본 친구들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충북대를 알아볼 거면 자연 1, 2 중에서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지금 중어중문, 러시아 언어문화 여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라면은 자연 계열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볼 것 같아요. 만약에 학과 상관없이 붙어야 된다면. 그래서 보면 지금 인문으로 계산했을 때랑 자연으로 계산했을 때랑 점수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지금 정말 정시는 0.1점이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 정도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내주셨던 축산학과도 충분히 좀 계속 좀 낮은 학과에 속하니까 올해도 특별하게 변동이 없으면 여기도 충분히 좀 합격권에 해당할 수 있는 학과고, 그리고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진 학과는 올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된 학과는 비인기 학과라서 올해도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저도 좀 열심히 찾아는 봤는데 많이 상향이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쓰실 수는 있지만 합격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 보여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충북 지역에 거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세종캠 같은 경우도 지금 미적 기하를 본 학생만 뽑고 그리고 과탐을 본 학생만 뽑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는 인간님 보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고3이네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건대 글로컬에 진짜 너무 가고 싶다. 건대 글로컬에서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목표 해양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 안전한 하양은 하나를 이미 잡아두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서울에 있는 분캠 중에서 괜찮은 데가 없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면은 지금 특히 탐구 같은 경우도 탐구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건국대 글로컬을 좀 보면 올해 자유전공학부가 15명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2과목만 봐요. 그래서 탐구는 한 과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국수 영탐 중에서 2개를, 잘한 거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아마도 영어랑 사회문화 이렇게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미적기하가 10% 가산이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수학을 반영을 안 할 거고 또 과탐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보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건 소방방재 융합이긴 한데 여기가 자연계열입니다. 그리고 이게 봤을 때 입결이 낮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학과들 인문 계열에서 찾아보는 게 조금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세종캠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를 사탐을 봤기 때문에 인문 계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비율을 살펴보면은 수학 반영 비율이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는 백분위가 67.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한번 충분히 지원을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충북 지역 거주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탐구를 하나 보는 학교들을 찾다가 그 충청 지역에 있는 데를 찾다가 순천대학교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해 순천향대가 정시 인원을 늘렸어요. 전체적으로 늘렸고, 그리고 이 2개 학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신설이 됐으면 사실 우리 예측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리가 뭔가를 지를 때는 차라리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걸 지르는 게 낫거든요. 안정하게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잘 몰라 라고 하면 붙을 확률이 그만큼
만큼 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자유전공이 아닌데 신설이 된 학과는 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 본 거 2개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을 버릴 수 있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선택합니다. 생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정말 최적화된 학교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백분위가 75.4%, 이 비율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76.3%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향대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좀 제일 안전해 보이는 유아교육과는 어떨까? 그리고 이 친구가 건장한 남학생이래요. 육아는 체력이니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주대도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청주에 살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 청주대는 국수형 탐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각각 동일하게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을 봤을 경우에는 10% 가산이 있고 과탐도 가산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보면 대략 계산을 했을 때는 얼추 내 점수랑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살고 있다면 청주대도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사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만 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대학들을 잘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북 지역의 대학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 해서 저도 좀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미니미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대 기계공에 재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봤는데 그 이전에 봤던 거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은 어쨌든 지금 우리 아주대 기계공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익대 컴공이나 인하대 컴공으로 알아봤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지를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 보면 이렇게 인하대 컴공 있고 홍익대 컴공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과기대, 그 다음에 아주대도 다시 한번 좀 봐주셨어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대학은 이미 다 지원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막 추가로 여기는 어떨까요 하고 좀 새롭게 좀 제시를 할 만한 대학은 이미 다 찾아보셔서,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3개 조합이 어떨까, 어차피 다 상향으로 쓸 거니까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가군에 세종대 컴공, 나군에는 인하대 컴공, 다군에는 홍대나 숭실대 컴공, 숭실대도 요즘 컴공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조합은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은 계속 들었어요. 이분도 역시 그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아주대 공학이 절대로 낮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떠오르는 학교고 특히 아주대 공학계열 괜찮습니다. 물론 본인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본인이 그전년도 수능에 수학이 1등급이 나온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 마음에 안 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주대 공학을 다닌 친구가 만약에 세종대 컴공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된 일인가? 아주대 기계공보다 세종대 컴공이 훨씬 더 잘된 결과인가? 라고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주대 기계공이 이미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제 동생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계공이라는 전공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교 내에서 전과를 해도 되고, 아니면 컴공 복수 전공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친구가 올해 국어가 작년에 5등급이 떴는데 올해는 4등급이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어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겁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미련을 못 놓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을까봐 그게 살짝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국어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 수능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어가 어디가 지금 문제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걸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대학이 불만이면 길이 많아요. 대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공학 계열을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이 전공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 라고 하면 대학원을 우리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카이스트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학원으로 좀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서만 좀 집중하지 말고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타몽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미적 받고 그 다음에 사탐 본 친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등급을 봤을 때 3등급 정도의 친구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계속 3등급 라인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학교의 라인이 국숭세단 라인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가 올해 이 점수를 맞으려면은 정말 좀 높은 학교를 바라보면서 수능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승세단까지 그 이하는 용서가 안 돼. 이런 마음이 강할 거 아는데 3등급 친구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학교가 이 국승세단 라인이고 광명상가 라인까지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등급대 친구들이 이 국승세단 라인을 도전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우리 2등급 라인이 요 밑으로 하향 지원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원서를 못 써서 국승세단을 못 가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합격이라고 뜨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등급대 친구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은 학교가 이 국승세단 라인이라는 거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주신 게 에리카, 성신여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인하대 공학계열 꼭 쓰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잘 찾기가 힘드니까 자유전공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내주셨는데 에리카 ICT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 합격권 6칸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공대 계열로 가면은 불합격 지금 3칸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제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친구가 수학 등급이 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열 지원이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사탐을 받기 때문에 그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유전공을 본다, 이 심리를 정말 잘 알아요. 이번에 특히 고3 친구들 아니면은 정시 원서 처음 쓰는 친구들은 자유전공 하면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나한테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1학년 학교 생활하고 거기서 2학년 때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만 매력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하향 지원이 아니라면, 안정 지원이 아닌데 자유전공을 쓰는 거는 경쟁률이 올해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학과라서 뚜껑 열어봐야 아니까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학과라면 남들도 원합니다. 어떤 입시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유전공이 오히려 기회의 땅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저였어도 자유전공을 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건 누구나 한 장 정도는 자유전공 써볼 수 있으니까 경쟁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 그래서 입결도 굉장히 높게 끊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섣불리 자유전공을 쓰는 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리카도 지금은 우리가 합격권에 뜨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격권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데를 한 군데 정도는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용기를 얻어서 소신 지원해볼 수 있으니까 계속 관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되든 안 되든 아주대 공, 그 다음에 인하대 공 꼭 쓰고 싶다고 하셔서 아주대, 인하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의대 정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학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6명 뽑던 응용화학생명공학과가 이렇게 2개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26명 된 학과가 7명이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확 줄어든 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생각하는 거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입결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좀 더 셀 수 있어요. 워낙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대는 이번에 통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 3개 학과가 하나의 학부로 합쳐졌습니다. 인문 쪽에서도 경제, 사회, 정치, 외교가 한 학부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까 세종대에서 각 학과로 뽑다가 학부로 통합되면 우리 100분위 입결 컷만 봐도 내려갔잖아요. 그게 올해 아주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주대를 자연계열, 인문계열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저라면 여기를 한번 정말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통합되는 데가 진짜 또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사탐을 봤죠. 그래서 이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이 친구한테 조합으로 봤을 때는 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이게 수학 반영 비율도 좀 적고 여기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그래서 인문부터 살펴봤어요. 공학을 원한다고 했지만 인문을 보면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100분위가 80.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다 괜찮아요. 괜찮은 데가 꽤 있는데 이렇게 사학과 같은 경우가 작년도 그렇고 그전년도도 그렇고 이상하게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마지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시에 정시 모집 마감이다 하면 2시쯤에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 마지막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몰린 거야, 막판에. 그렇지 않고서 아주대 사학과가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을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 작년 입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건 올해는 여기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욕심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100분이 80점인데 문화 콘텐츠 학과가 74.8이야. 그러면 여기 나 해봐야지. 해볼 만한데? 라고 너도 나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라면 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사회 정치외교가 올해 하나의 학부로 27명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라면 오히려 여기를 좀 담아두고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대 계열을 말씀을 주셔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공대 계열이 높아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결이 확실히 인문보다는 높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용화학과 첨단바이오 융합대학은 작년까지 계속 통합해서 뽑다가 올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각각의 인원 모집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주대 자연계열로 쓸 거라면 공대는 입결이 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아주대 자연계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까 프론티어 과학학부로 합쳐졌다고 했으니까 입결이 작년보다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 한번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인하대도 한번 볼게요. 인하대가 자유전공이 70명에서 각각 인문자연이 100명, 150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유전공이. 그리고 신설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새로운 게 신설이 됐어요. 이렇다는 건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유전공을 100명을 만들어냈고 150명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인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과에서는 애들을 빼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학과들의 인원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겠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20명 뽑던 학과가 이렇게 자유전공 만들어내느라 올해 6명 뽑아요. 그러면 경쟁률도 높아지고 입결 컷도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인원이 줄면 눈치게임 때문에 오히려 못 쓴다. 오히려 여기서 펑크 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딱 봤는데 경쟁률이 한 2대1, 3대1 정도로 형성이 됐어. 그러면 괜찮거든요. 괜찮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인원 적지만 한번 도전해볼까 싶고 오히려 경쟁률이 막 0.8대1, 1.1대1 막 이러면 막판에 사람들 엄청 몰리니까 피해야겠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자유전공도 뽑고 신설도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자유전공이 신설이 되는 건 위험해요. 왜? 자유전공은 누구나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연과학 융합, 첨단 바이오의학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신설이 된 거라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전공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인하대에서 신설되는 학과들은 또 올해 괜찮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통합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통합이 됩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이 사람들이 합쳐져서 20명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여기는 통합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영미유럽 인문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하나로 또 여기도 합쳐졌는데 정시에서는 아예 모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하대는 보통의 학교들과 달리 오히려 신설이 유리하고 통합이 불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하대도 살펴보면 인하대 공대도 입결이 세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신설된 곳은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열어봐야 알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하공을 한번 상향으로 써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끼룩끼룩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끼룩끼룩님 보면 일단은 좀 4년제 대학 중에서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좀 추천을 받고 싶다. 특히나 국어, 수학도 그렇지만 탐구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탐구를 최대한 좀 배제할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학과를 찾아볼 수 있다면 인문사회 계열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정말 전국 단위로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경북의 한동대학교, 충북의 극동대학교, 서울, 제주권, 그다음에 전북의 호원대까지 정말 전국 단위로 많이 살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끼룩끼룩님 점수 잘 보면 영어가 지금 4등급이에요. 한국사가 2등급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국사 하나 잘 봤어. 다른 거 다 못 봤는데 한국사 하나 잘 봤어. 아니면 한국사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 특별하게 잘 본 과목이 있어 라고 하면 저는 이 대학을 꼭 추천해요. 바로 대진대입니다.
대진대를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진대 산출 방식에 이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국수형 중에 한 개에 60%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분 성적 생각하면 영어 4등급이 있으니까 이 영어 4등급이 반영이 되겠죠. 60%로. 그리고 나머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중에 한 개, 그리고 한국사까지 중에 제일 잘 본 거를 40%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국사가 2등급이기 때문에 한국사 2등급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못 본 국어, 수학, 탐구 다 버릴 수 있어요. 오로지 영어랑 한국사로 대학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합격 노려볼만 합니다. 100분이 76.5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물론 이제 IT 공학과,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학과 이런 학과들은 좀 기다려 봐야겠죠. 하지만 또 대진대가 추합이 또 많이 도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대학을 좀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가 1호선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100분위가 24%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갈 대학을 잘 못 찾겠어 라고 하면 나사렛 대 한번 찾아보시면 그 합격권 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끼룩끼룩님은 만약에 합격하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루님 한번 볼게요. 루루님은 충북대를 많이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북대 중에 좀 가능성이 높은 데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 합격 예측 서비스도 돌려받고 그 다음에 박람회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박람회에서는 충북대 우류를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학사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고속성장 돌려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좀 합격권을 낮게 예측을 해서 충북대 의류 정도면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북대 환산 점수가 이분이 960.27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의료학과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합격권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의료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그 학교 치고도 경쟁률이 지금 2년 연속 계속 높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북대 의료학과는 원래 경쟁률이 좀 세니까 올해도 높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입결 컷으로 봤을 때는 전체 충북대 다른 학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높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입결 컷이 좀 낮은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작년에 입결 쭉 보면은 의료학과가 유독 낮잖아요. 그러면 올해 여기에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차라리 좀 안전하게 계속 낮았던 학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홍대 세종캠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상명대 천안이 불리하지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홍대 세종이 얼마나 좀 안정한지를 살펴보고 거기가 정말로 안정권이라고 생각이 들면 위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가져온 게 이렇게 고속성장 분석기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속성장 분석기를 또 사용해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의 최고 장점은 이게 아니에요. 이 단순히 색깔을 알려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진학사에서도 하고 메가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반드시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그 사진을 가져오느라 부득이 좀 과거 걸 가져오긴 했는데 이렇게 최근 3년치 결과를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찾아봐도 돼요. 그 대학 어디가 이런 데서 하나하나 클릭 안 해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낮아졌다가 올라졌다가 낮아졌네? 그러면 올해는 올라갈 것 같네? 이 추이를 이거 엑셀표를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고속성장을 이미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꼭 요 직전 3년치 합격선을 활용을 해보시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정말 많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고3 친구고요. 그 다음에 미적하고 탐구를 본 친구네요. 근데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일단 통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북 쪽에 거주를 하시는데 통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재수는 생각이 없어서 올해 꼭 좀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를 좀 보니까 수원대도 그렇고 신안대도 그렇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상향이 맞아요. 그리고 뭐 성결대나 을지대나 강남대나 점수상으로 안 될 점수는 아닌데 지원 조건이 이 학생한테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리고 대진대 역시 이 학생한테 유리한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그 추합이 많이 도는 학교이기 때문에 추합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북 쪽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점수가 경기권 대학으로 가면 지원 가능한 성적입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대학을 찾는 것만큼이나 통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말로 기숙사나 자취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정말 재수는 어려운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동양대 있잖아요. 동두천에 있는, 서울 강북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동두천이면은 충분히 통학 가능하잖아요. 보면은 이 학생한테는 괜찮습니다. 국수형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각 35%.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탐구 하나만 선택을 한다고 하니까 사회문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점수상으로는 작년 입결까지도, 재작년 입결까지도 봤을 때 괜찮은데, 딱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모집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그 진학사에서는 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좀 많이 인원이 준 게 영향이 있진 않을까 싶은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혹시 괜찮다면 공공인지학부가 그나마 인원이 좀 더 많으니까 여기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는데, 웬만하면 이 동양대는 꼭 붙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3개를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까지 신설됐으니까 같이 담아두시고 추이를 좀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그 학생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고 들어서 꼭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님 볼게요. 양파님은 최상위권 친구죠. 올 1등급에 100분위도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약대를 희망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중대, 경희대, 계명대 이렇게 지망을 했는데, 이 사실 다군이 진짜 쓸데가 없어요. 다군의 약대가 정말 약대 자체가 적어요. 다군은 계명대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는 우리 합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대 약대, 경희대 약대 중에 이 중대 약대는 쓰실 거고, 이 경희대 약대를 조금 더 안정으로 써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야말로 올해 의대 증원 확대가 강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중대 약대도 진학사에서는 지금 3칸 예상하고 있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라인은 정말 정통으로 맞을 거예요. 이 의대 증원됐다는 그 영향을 많이 맞을 거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조금 불안하시면 경희대학대가 15명 뽑는데 이대학대가 70명 뽑습니다. 그 조금 모집 인원이 많은 데를 써보는 게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경희대, 이대 이 중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근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상위권은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막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 해마다 이대 약대, 경희대 약대를 비교하면은 매해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신 대로 지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까지 신청을 해주신 분을 어떻게든 진짜 봐드리려고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두나님은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전남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 추이를 살펴봤더니 전남대 어문 인문계열은 합격 권이기는 합니다. 최근 3년치 자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고3이라 아직 모르시면 대학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면 공공 서비스거든요. 2018년부터 작년 거까지 입시 요강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 합격 어디까지 했는지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한 곳에 모아뒀으니까 적어도 3년치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경쟁률 쭉 보면서, 아, 올해는 내가 여기 1안, 2안 담아놨다가 마지막 최종 경쟁률 보고 이거 둘 중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경쟁률 뜨는 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정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선택하셔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스비님, 이분은 연대의 그 미래캠퍼스 간호학과랑 단국대 간호학과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지 고민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희망하는 거는 연대 미래캠퍼스였어요. 그런데 단국대는 지금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학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대캠이 얼마나 지금 합격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면은 저 그냥 단국대 쓸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봐서는 제가 섣불리 단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적으로 봤을 때는 연대캠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나다군에 달린 것 같아요. 연대캠이랑 단국대랑 둘 다 우리가 가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군하고 다군에 쓴 대학이 만약에 붙었을 경우에 내가 여기를 나군에 쓴 이 대학 정도면은 충분히 다닐만해, 여기는 만족하고 다니겠어 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연대 써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다군은 나 붙어도 진짜 안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또 이제 삼수하셨으니까 내년은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면 좀 안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군의 대학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선생님 보면 경북대 전 학과, 모든 학과 상관없으니까 경북대 가고 싶습니다 해서 저한테 거의 경북대 모든 학과를 다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도 봤을 때 이게 어디든 다 많이 상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향이니까 여기서는 혹시나 펑크가 날 수 있지 않을까의 요행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팁이에요. 내가 어차피 상향으로 질른다 했을 때의 팁은 그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입결을 쭉 보면서 경쟁률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점수들에 비해서 유독 입결은 낮은데, 입결 점수는 낮은데 경쟁률은 높은 학과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는 리스트를 한번 쭉 해서 담아두세요. 담아두다가 마지막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6시까지야. 그런데 2시쯤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경쟁률 발표가 됐을 때 그 경쟁률이 한 2대1에서 3대1 정도 돼. 그러니까 무난해.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아 라고 하면 거기를 지원을 어차피 우리가 상향으로 지를 거니까 해보시는 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자님 보면 정말로 대학을 가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대학교를 담아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담아주신 것 중에 나사렛대가 있어요. 근데 나사렛대가 지금 진학사에서 9칸 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정이야. 여기는 진짜 되니까 우리 다른 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찾았잖아. 무조건 되는 데를 찾았으니까 여기 말고 조금 입결이 높은 대학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내가 천안까지 괜찮다 라고 하면 백석대나 선문대나 한세대나 여기 다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는 안 되는지, 너무 우리 점수가 많이 아까운 거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높은 대학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면 쭉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곳들이 다 많이 상향입니다. 만약에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지역을 넓혀서 수도권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천안권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보내주신 학교에서는 조금 좀 상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지금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학생이 확통하고 사탐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인문계열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진학사에 서비스 구매하고 싶은데 89,000원짜리 109,000원짜리 중에 어떤 거 구매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89,000원이어도 충분합니다. 109,000원이라고 해서 막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89,000원도 가벼운 가격은 절대 아니니까 이 정도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학생들이 있어요. 한 8명 있어요. 오늘도 원래는 9명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많이 해서 지금 한 19명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부분 잘라내서 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참고한 자료들이 있어요. 교육청들에서 제공한 대학 자료집들 있거든요. 제가 참고했던 자료도 같이 링크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저도 내내 그거 보고 찾은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펑크가 직업국 나기도 합니다. 날 때는 우리 전설로 남아있는 고대 연대도 펑크 날 때 있었어요. 직업국도 펑크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측하는 거는 나름대로 예측은 하죠. 예측을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년도 입결 봤을 때 입결 점수는 낮은데 경쟁률이 오히려 높은데 이런 데는 올해 펑크 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또 그해의 운도 있어서 쉽게 말씀을 어디다라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안녕.